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오프닝에서 정치인들 밥을 왜 이렇게 비싼 것만 먹고 다니냐, 매일매일, 예. 네, 뭐 단체장들도 그렇고요. 그 취미잖아요, 취미. 네. 예, 그 중간에 오규석 기장군수가 이분은 판공비를 영원으로 책정을 했대요, 2017년부터. 그래서 그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청취자분들 중에 오규석 기장군수는 좀 특이하신 분이다. 예, 군의회에서 사과하세요를 4시간 동안 외쳐서 고성 지른 네, 그러기도 하고 네. 승진 인사 개입으로 1심에서 벌금을 받기도 하고 사선하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1인 시위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밥은 먹어도 좋으니까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좋겠죠.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밥 많이 먹고 일 제대로 하고. 너무 비싼 거 안 먹으면 된다는 거죠. 아유, 일 비싼 거 먹고 일만 제대로 안 했어. 아이고 참. 비싼 것도 괜찮다. 소리 지르고 그게 뭡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네. 제가 말씀드렸고, 자, 오늘 얘기는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된 겁니다. 지금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죠. 그 유재수 건이라고 할 수 네네. 있죠. 그죠? 그 부분과 관련해 갖고 압수수색이 언제 들어왔죠? 엊그제였나요? 네, 이게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 그렇죠. 벌써 굉장히 옛날 그러니까요. 일이고 너무 일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압수수색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양측의 공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들도 있어요. 양측의 얘기가. 자, 일단은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네. 입장이잖아요. 그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김한 기자가. 청와대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보여주기 수사다, 쇼잉이다 이렇게 비판. 그러니까 보여주기 수사라는 워딩은 직접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고 네.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망신주기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 압수수색을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그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만 검찰 입장은 다릅니다. 검찰은 영장이라는 게 우리가 임의로 집행하는 게 아니다, 적법하게 발부받은 거고. 법원이 발부해 준 건 사실이죠. 그 이제 청와대에서 목록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뭐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세 목록까지 당연히 청와대 요청을 했고, 우리가 뭐를 압수수색할 건지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청와대가 이 부분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일단 영장을 좀 보면요.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네. 범행계획 공문 관련 문건. 그리고 피의자를 한 18명으로 적시를 하고 뭐 그 관련된 자료 다 달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영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주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 자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네. 그래서 책임자가 승낙을 하고 이미 제출 형식밖에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알아야 줄 수가 있는데 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한 트럭을 그냥 줘야 돼요. 범행 계획 공문 공모 관련 문건 18명 다.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그냥 문제 된다니까 다시 상세 목록을 갖고 옵니다, 검찰이. 시간이 좀 걸렸다면서요? 그리고 그거는 법원의 이제 영장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목록만 갖고 온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공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검찰의 항변은 뭐냐면은, 아니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상세 목록 달래서 법원에 그걸 받지 않은 상세 목록을 그렇죠. 줬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7박스를 줬다. 왜 니들은 한 박스도 안 주냐,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와 이번 수사가 같은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규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협조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와대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무슨 소리냐, 2016년 10월 달에도 이런 비슷한 영장을 받았었는데 청와대에서 문건을 제출했던 바 있다, 네. 이 얘기를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박근혜 정부 때만도 못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힐 수도 있군요. 네,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이 범위 자체가 국정농단이라는 말 자체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말만 들어도. 네. 근데 이번 건은 유재수 감찰 무마 건이라는 거죠. 근데 청와대의 시각은 이런 거죠. 검찰이 수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청와대로부터 어떤 것들을 제출받아야 하는지를 네. 영장에 기재해서 갖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범죄 계획과 관련된 공모했던 문건을 다 달라. 이거는 청와대는 지금 이 감찰 무마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주장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서로 이 범위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 입장. 과연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만약에 수사할 의지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문건을 그래도 대강이라도 특정을 해서 가지고 올 건데 그냥 통과해서 달라는 거는 뭘 줘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 수사 자체가 의혹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압수수색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지 그런 얘기를 처음에 하면서 보여주기 수사가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다만 그 이후에 이제 목록이 제출이 되긴 했는데 그 목록 부분은 또 법관의 통제를 안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박근혜 그때 국정농단 그때는 네. 정말 국가 전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특정하기가 사실 어려웠거든요. 네. 그거랑 지금이랑 같이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는 있다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몇 가지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첫 번째는 법원은 그러면 왜 발부를 해줬을까? 그렇죠. 그게 문제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뭐 지금 또 양비론으로 갈 수도 있는데 검찰 청와대가 문제가 네. 아니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제가 뭐 통계낸 건 아닌데요. 네. 98%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도 뭐 저는 아주 옛날 시절에 군판사 시절 때 기각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기각하면 다시 보완해서 갖고 오면 발부를 해줍니다. 인신구속보다는 압수수색 영장이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쉽게 룸이 있죠. 예, 소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대략적으로 범죄 사실이 기재되고 어느 정도 증거만 있다면 내주는 건데 또 증거를 확보하는 최초 방법이 압수수색이잖아요. 강제수사. 그러다 보니까 외국하고 다르게 되게 영장 발부율이 높습니다. 이런 건 사실은 법원이 봤었어야 돼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막 내줄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18명의 공모 관련된 문건이면 이게 한 트럭일 수도 있고 한 장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특정을 해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특정이 됐다면 검찰도 문제가 없고요. 청와대도 문제가 없어요. 청와대도 특정된 거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또 사법개혁 얘기까지 나오는데 법원도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영장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법원 개혁 얘기는 지금 안드로메다로 가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까지만 하기는 이르지만 결국은 법원도 이 과정에서 자유롭지 않다.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까지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거부했어요. 일단.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검찰은 아직까지 이제 영장이 살아있다라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재집행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청와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청와대가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를 보여주기식 수사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검찰이 자기 조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정부 조직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검찰이라는 게. 법무부의 외척인데. 네. 근데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이 영장이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청와대가 보여주기식 수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고 집행했다라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사실 검찰의 목적이 아니냐 이 시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세부 목록에 대한 거를 법원한테 그럼 다시 지휘를 받아와야겠죠. 예. 그래서 갖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도 그러면 이제 협조를 줘야 되겠죠. 해야겠지만 그렇게 뭐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재집행을 하는지 다시 다시 청구를 할 건지 뭐 요거는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 그 세부 목록에는 어쨌든 법원으로 또 발부받은 목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은 검찰에 넘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장으로는 다시 집행을 들어가도 청와대는 거부하겠죠. 이게 청와대 같은 경우에 거부하면은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강제적으로?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게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그 책임자의 승낙 하에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이전에 국정농단 사건 시절 또 비서실장이 뭐 거부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압수수색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문턱이 굉장히 낮아진 게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집행하기 하루 이틀 전부터 과연 어디로 올 거냐, 뭐 청와대 연풍문이냐, 네. 아니면 어디냐, 맞아요. 이런 것들
것들이 계속 쭉쭉 뻗어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문턱이 높은 일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덜컥 와요, 아침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다른 데 기관이나 들어가듯이 그게 검찰권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 정권에서 네. 검찰을 그만큼 관리 통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검찰이 어떤 청와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 선출된 권력이지 않습니까? 이 권력의 문턱도 그냥 이제 아무렇게나 넘나드는 이런 모습이 동시에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게 영장 관련된 얘기는 뭐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그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네. 직제 개편. 네. 직제 개편이 있었고 그 전에 인사가 있었고요. 네. 자, 그게 사실 연장선이잖아요. 두 개의 사건이. 예. 직제 개편을 한 이유는 그것도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차장 밑에 부장 예.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대로라면 1년 안 됐습니다. 8월 달에 원래 인사가 있어야 돼요. 예. 원래 1년 단위로 인사를 하거든요. 그분은. 예. 근데 직제 개편을 하면 직제가 바뀌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좀 빨리 인사를 당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마찬가지로 경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지금 직접 수사권이 제한될 거고 1차 수사권 자체가 경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거는 뭐 검찰 개혁 안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것을 언제 하냐의 부분인데 좀 이런 감은 있어요. 그날 통과되는 날 한 30분 후에 발표가 됐어요. 6시 반에 통과되고 7시에 발표됐으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예정됐던 어떤 직제한 발표였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수사 중인 사건들의 담당 부서들이 지금 뭐 이름을 바꾼다거나 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반부패부 뭐 수사부. 예,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하는 그 부서도 이름 바뀌잖아요. 공판부로 이름 바뀌잖아요. 이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사 영향을 주는 거죠, 당연히. 그 인사라는 게 결국엔 네. 여러 가지 목적과 의미가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더라도 정기적인 인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 위에 이제 인사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위에 인사를 한 이후에 지검장급 인사를 한 이후에 중간 라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지금 중간 라인도 대폭으로 교체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이제 직제 변경과 함께 나오고 있고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장관이 또 직접적으로 천명도 했죠. 직접 수사나 이런 부분들 최대한 자제하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취임 일성으로 검찰권은 절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라고 놓고 보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수사들의 어떤 방향 변화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고 그게 이제 한쪽 측면에서 보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니 예. 검찰 조직을 축소시키는 거 아니냐 그 기능을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예. 또 다른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견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지난 60여 년 동안 검찰이 일방적으로 폭주해 왔던 걸 네. 법무부가 바로잡는 과정 자체가 개혁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검찰 조직 내에서 하급 인사까지 계속 이 힘겨루기 양상이 있을 거고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공수처가 생기고 이 격동의 국면을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추스러서 생각해 보면 검찰 조직이 어떻게 변할 거냐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 효과들이 아마 오겠죠. 검사들도. 불안하겠죠.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전 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직제 개편을 하는 게 예컨대 검사 인원을 줄인다. 이런 문제가 될 건데 사실은 공판이나 형사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법령 바뀐 거에 따라서. 그리고 반부패부 바꾼다는데 대부분 수사들은 기소가 됐어요. 기소 후에는 공소 유지이기 때문에 공판 절차로 봐야 됩니다. 수사보다는 그 측면 하나 봐야 되고 이거 계속 따지면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평생 못해요. 만약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수사가 제가 아까 연관된다면 현실적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언제든지 해야 돼요. 칼로 무 자르듯이 한번 잘라야 되는데 그 시점이라는 건 어쩌면 지금 수사 법안도 통과가 됐고 시행도 이제 곧 뭐 몇 달 있으면 되니까 지금 시점을 법무부 장관이나 뭐 여기 내린 거를 그거는 뭐 정치적 결단이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언제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수사가 있으니까 못한다 이러면 언제 하겠습니까? 아까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연결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더니 아니요. 2달 후에 해도 똑같아요. 3달 후에 한다고 뭐 검찰이 평생 오얏나무입니까? 계속 오얏나무예요. 검찰이 계속 왜 수사 방해하느냐. 그게 계속 할 건데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와대 관련된 수사가 이제 어떤 여론에서 굉장히 향배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인사와 직제 개편을 하니까 야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정면 승부를 한 거잖아요. 사실 청와대 네. 입장에서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뭐랄까요 배경 이유 포석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어떤 타이밍의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예를 들면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도 하필 그 타이밍이었어야 했냐. 그렇죠. 예, 이런 예. 이제 비판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왜 그 타이밍에 했냐. 그리고 예. 왜 청문회 당일날 기소했냐. 그 타이밍에. 뭐 이런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그 타이밍들이 계속 검찰 수사의 어떤 진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으로 이거였고 지금은 뒤집어져서 검찰이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왜 지금 이 타이밍이냐. 그러니까 어렵네. 예, 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이게 양쪽에서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검찰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기네 입장을 충분히 강변을 해왔고, 네.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는 왜 지금 인사를 해야 되고 왜 지금 이 과정, 일련의 과정이 개혁인지를 네.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법이 통과됐고 그렇죠. 인사가 났기 때문에 검찰 뭐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 전에 검찰의 시간이 곧 지나가면 네. 다른 시간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다른 시간이 온 게 아닌가 검찰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뭐 법안 통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게 이 검찰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공판에 가서 부인해버리면 종이 쪼가게 그건 되거든요. 정치적인 쟁점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몰랐어요. 잘 다들 까먹었는데 예. 국민들은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공판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에서요. 그런 얘기 우리 좀 우아하게 형사 조서 그러니까 검찰 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 다음에 한번 좀 중요합니다. 네, 이제. 깊이 있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